팀장님, 지금 저 부르신 거죠? 새벽의 복도 끝에서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고 조용한 집안에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광주의 새벽 공기는 아직 서늘했고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를 움켜쥔 그녀만은 유독 따뜻해 보였죠. 아내의 대학 후배 정수아. 내가 이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장 멀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은 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주에서는 팀장님, 아니, 선배가 제일 먼저였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내 가슴은 마치 오래된 서버처럼 예고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긴 밤과 외로운 마음을 함께 걸어가는 채널 실버백서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어디에 살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건강과 행운, 행복을 위해 제가 오늘 밤 달님께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저는 누가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먼저 도망치던 사람이거든요.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도망치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작고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 한 곳에서 부드럽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이 갔다. 이 관계는 이미 돌아갈 수 없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대답 없이 그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머니 속으로 손을 깊게 넣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다른 것도 느껴졌다. 그녀를 만난 건 광주지사 발령장을 받은 2달 전이었습니다. 50살 평생을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과 프로젝트로 살아온 나에게 본사에서 내려준 이번 임무는 사실상 마지막 큰 산이었죠. 지사를 키워내라. 첫 분기 성과를 반드시 만들라. 겉으론 담담했지만 속으론 숨이 턱 막히는 부담이었습니다. 아내는 가볍게 말했죠. 광주면 수아가 거기 살지 않아? 기억나지? 내 대학 후배. 조용하고 착했던 애. 나는 이름만 희미하게 기억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아가 집을 혼자 쓰고 있다더라. 잠깐만 신세지면 어떠냐고 물어볼까? 회사 숙소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말은 의외로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광주에 내려와 아내의 후배이자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수아의 집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죠. 처음 본 수아는 기억 속의 학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듯 단단했고 말투는 느린데 표정은 어른스러웠습니다. 벽에는 그녀의 작업물이 조용히 걸려 있었고 방 안가득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어서 마치 누군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분위기였죠. 정수 선배,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 받아들이는 건 선배가 처음이라서요. 나는 그 말이 그냥 예의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예의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지사 설립 작업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엔 팀원 교육, 낮에는 회의, 밤에는 서버 구성,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테이블에 쏟아진 스케치와 러프 초안들, 모니터에는 내가 낮에 만든 UI를, 수아가 밤새 다듬고 있는 화면이 떠 있었죠. 그녀는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입술을 살짝 깨문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조금 늦으셨네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말할 때 그 작은 미소가 왜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지 나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오는 길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버 점검이 길어져 새벽에 돌아왔을 때 수아는 작업하다 그대로 소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작업실 냄새와 잉크 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고 손끝엔 스타일러스 펜이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담요를 덮어주려다 그녀의 속눈썹이 떨리며 눈이 떠지는 걸 봤습니다. 정수 선배. 그 목소리는 밤 공기보다 더 조용하고 새벽 조명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광주에 와서 제일 반가운 사람이 선배였어요. 그 말이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그 순간부터입니다.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시선이, 마음이, 그리고 삶의 균형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변화 하나를 스스로 눈치챘습니다. 퇴근길 광주 도심의 불빛이 창문에 스치기만 해도 내 마음은 자꾸 그 집 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조명, 스케치가 어지럽게 흩어진 테이블, 그리고 그 앞에서 침묵으로 집중하던 수아. 그 모습이 회사에서 마주했던 어떤 장면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광주로 발령받던 날 나는 결심했었습니다. 이번 임무만 완수하면 남은 10년은 편하게 살자. 그런데 지금 나는 일보다 집에 먼저 가고 싶은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광주에 내려온 지 3주째 되던 금요일 밤, 지사 일정이 일찍 끝나길래 오랜만에 심야 배포 없는 금요일이란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조용한 음악이 들렸습니다. 피아노 하나만 나른하게 울리는 곡. 그리고 테이블 앞에 앉아서 그림을 고치던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오늘 빨리 오셨네요. 그 말이 어딘가 반가워 보였습니다. 나는 대충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오늘은 서버가 말을 잘 들어서. 그녀가 의자에서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광주 오고 나서 숨도 편하게 못 쉬는 표정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묘하게 꽂혔습니다.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언제였더라. 아내는 요즘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회사에서는 성과와 일정만 보고 있으니까 괜찮아. 짧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는 괜찮아요라는 말을 습관처럼 쓰는 것 같아요. 나는 말문이 막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죠. 저도 그래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거. 우리 꽤 비슷하네요. 말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잠깐의 침묵이었는데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숨이 같은 박자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먼저 시선을 떨궜습니다.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아내의 후배. 함께 살아선 안 될 거리. 넘으면 안 되는 선. 그런데도 가슴이 이상하게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수아야. 목소리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수아는 무릎 위에 올린 펜을 굳게 잡은 채 느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 우리 조금은 거리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아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웃음인지 서운함인지 체념인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느낌.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니야. 아니에요. 전 알아요. 그녀는 테이블 끝에 놓인 컵을 손끝으로 밀며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선배가 저를 의식한다는 거,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의식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녀가 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선배, 저도 알아요. 저만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마치 오래 숨겨왔던 마음의 문을 단 한 문장으로 열어젖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게 고정한 채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선배, 제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선배가 먼저 절 보잖아요. 숨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나는 계속 그녀를 보고 있었죠. 의지도 이유도 없이 그저 끌리듯이. 수아야, 이건 우리가 넘으면 안 되는. 알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선배가 저 피하는 이유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달빛이 창밖에서 스며들었고 그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잔잔히 비쳤습니다. 그 눈빛은 누군가에게 기대 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기울여 여는 표정이었습니다. 선배, 저는 누가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먼저 도망치던 사람이거든요.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도망치고 싶지가 않아요. 작고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 한 곳에서 부드럽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이 갔다. 이 관계는 이미 돌아갈 수 없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머니 속으로 손을 깊게 넣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다른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내가 침묵하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아무 결론도 내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만 지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나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내 삶의 균형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틀림없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이미 결론이 되어버린 듯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주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습한 냄새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주방에서는 수아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컵을 집어 들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인데도 그녀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설고 가까웠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선배.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잠깐, 아주 잠깐, 전날 밤의 공기가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오늘 자료 공유해야 해서 일찍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럼 커피는 제가 내려드릴게요. 그녀가 컵을 내밀었고 그 손끝이 내 손등에 아주 살짝 닿았습니다. 정말 스치는 정도였는데 내 심장은 이유 없이 반 박자 빨라졌습니다. 수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고 나는 괜히 컵을 잡는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지사로 향하는 길,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50살, 한 회사의 지사 책임자, 수십 명이 의존하는 리더. 그런데 마음 한편이 자꾸 그 집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팀원들과 코드를 들여다볼 때에도 슬랙으로 업무 지시를 내릴 때에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펜을 만지작거리던 손,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보던 표정,
선배가 절 먼저 보잖아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말이 계속 마음 한 구석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광주 시내에 비가 내렸습니다. 지사일로 늦어진 나는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수아가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 비를 맞았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 샤워하면. 아니요, 잠깐만요. 수아가 수건을 가져와 내 어깨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이상할 정도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선배, 이렇게까지 혼자 버티지 말아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내 안쪽 어딘가에 오래 묵어있던 벽 같은 걸 흔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죠. 버티는 건 프로그래머 습관이라서 그 습관 저는 싫어요. 그녀가 수건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사이로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침착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무너지면 좀 기대도 되잖아요. 그 말에서 나는 이 관계가 정말 위험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수아는 작은 천을 들고 내 젖은 가방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거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익숙해요. 그녀는 가방을 정리해두고는 잠시 내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광주에는 선배 말고 제가 기대는 사람 없어요. 그 말, 그 한 문장이 오랫동안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눌러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정말 의식적으로 거리를 벌렸습니다. 수아야. 네. 우리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 저도 알아요. 그녀는 미소도 눈물도 아닌 표정으로 내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선배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천천히 그녀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 걸음이 오히려 우리 사이의 공기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우리 둘 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녀가 내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선배, 그 짧은 부름 하나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선 넘을 생각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미 선 넘었어요. 선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말고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말을 끝낸 수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비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어디선가 노트북의 알림음이 작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 깨닫는 걸까? 내 마음도 이미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광주의 비는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든 듯 하다가도 갑자기 다시 쏟아져 내리는 불규칙한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주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컵이 닿는 소리,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 나는 못 들은 척 셔츠 단추를 잠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추쯤을 잠그다 멈췄습니다. 문틈 너머로 수아가 커피를 내리며 내 쪽을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내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의 공기를 끊어내기 위해서였고 내 스스로에게도 괜찮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네, 잘 못 자서요.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 밑에 희미하게 그늘이 져 있었고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마시고 가세요. 오늘 비 또 올 것 같아요. 그녀는 컵을 내밀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수아의 표정이 아주 잠깐, 정말 잠깐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곧 늘 그렇듯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그냥 놓을게요. 그녀가 살짝 움츠러든 어깨를 돌려 테이블에 커피를 내려놓을 때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목이 잠시 막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었지만 그 침묵에 어제의 말, 잊어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내 내비게이션은 익숙한 지사 건물을 가리켰지만 내 마음은 계속 집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 팀원이 말했다. 부장님, 이 코드 리뷰는 어떻게? 잠깐만. 내 목소리가 2번이나 갈라졌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수아에게서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수아, 선배, 가방 안쪽 서류 넣어두셨어요? 어제 젖어서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도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안 보이게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뒤집힌 화면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대도 되잖아요, 무너지면. 저녁 시간. 광주 거리는 비 대신 눅진한 안개가 깔렸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로 지쳤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 정과는 다른 냄새가 풍겼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의 냄새, 그리고 고요한 조명. 오셨어요? 수아가 식탁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조용하고 더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저녁 준비해놨어요. 선배 오늘 힘들었을 것 같아서. 왜 그녀는 내 마음이 괜찮지 않다는 걸 먼저 알아채는 걸까? 왜 아내보다도 더 나를 빨리 읽는 걸까? 나는 괜히 손목 시계를 풀며 말했습니다. 일찍 왔네. 네. 오늘 수업 일찍 끝나서요. 수아는 작은 그릇에 밥을 담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말한 것 때문에 불편하시면 말해주세요. 그 말이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나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정해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며 아주 사소한 표정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끌어가던 손이 멈추더니 부엌 조명 아래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선배한테 부담 주려고 한 말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내게로 돌아섰습니다. 어둑한 조명 속에서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선배도 저처럼 흔들리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 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탁 사이 의자 하나 거리. 하지만 그 조용한 거리보다 우리 둘이 숨을 죽이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갑자기 천둥이 울렸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리고 집안의 조명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 미세하게 놀라며 가슴 앞에서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나온 말, 괜찮아. 놀랐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젖은 듯 보였고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선배, 그 부름 하나가
내 결심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을 내게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그 숨소리를 듣고 아주 작은 희망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선배 올 때만 기다렸어요. 집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커튼이 움직이고 천둥이 다시 울리고 조명이 살짝 깜빡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난 뒤 집안은 믿기 힘들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비가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닌데 창밖 소리가 모두 차단된 것처럼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왔습니다. 선배, 그녀가 한 번 더 나를 불렀습니다. 어제 불렀던 목소리와도 달랐고 그 전날 주방에서 커피를 내릴 때와도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조심스럽고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심장만 앞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렸어? 내가 그녀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답을 기대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아는 손끝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선배가 저를 보면 눈빛이 바뀌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괜히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건 선배도 알죠?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아도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을 넘기 직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최소한의 방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솔직히 저한테 마음 없어요? 그 질문은 정면에서 날아온 화살처럼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자신도 없었고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침묵이 길어지자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초조함도 기대도 두려움도 그리고 희미한 체념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죠. 조용한 말, 그리고 아주 작은 한숨.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돌아서 식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가 올 사람이 없었는데 수아도 몸을 굳혔습니다.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조용한 발소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 은정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은정은 젖은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광주 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가면 밤늦을 것 같길래 하루만 머물려고.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스쳤습니다. 뒤에서 수아의 작은 숨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깜짝이네. 연락이라도 하지. 했지. 근데 당신이 전화는 항상 일하느라 잘 안 보잖아. 은정은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아가 식탁 앞에서 굳은 채 서 있었고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반갑게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오랜만이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안아줬습니다. 수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어색함은 나만 느끼는 것인지 은정은 아무 변화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하는 건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짐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나는 말하려다가 수아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직이에요. 언니 오신 김에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고 거기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찰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아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은정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뭐 좀 해올까? 아니요, 언니, 제가 할게요. 수아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조금만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들키게 하지 말아요.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한 채 은정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피곤하겠다. 조금? 그래도 당신 있는 여기 오니까 좋네. 은정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접시가 짤랑하고 울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목소리. 하지만 손등이 하얗게 질린 게 멀리서 보는데도 선명했습니다. 그 후 20분 동안 세 사람의 저녁 식사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부서진 공기, 물론 말하지 않은 긴장, 그리고 어떤 비밀이 덮어둔 숨을 들키지 않으려는 숨막히는 신중함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지만 나는 계속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눈빛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탁이 차려졌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그 물음 뒤에 조용한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질문을 읽었습니다. 선배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은정의 질문은 식탁 위 뜨거운 찌개 김보다 더 짙게 퍼져 우리 셋의 호흡을 동시에 붙잡아 버렸습니다. 피부도 까칠하니 안 좋아.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단순한 부부 사이 대화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마치 나와 수아만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의 실체를 은정이 손끝으로 건드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사 설립하느라 조금 지쳤나 봐.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 톤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수아는 젓가락을 멈춘 채 고개를 숙였고 그 작은 떨림 하나까지 은정이 눈치챌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은정은 내 얼굴을 찬찬히 살피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성격이면 분명 혼자 끙끙댔을 거라 생각했지. 그녀는 웃으며 내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시선이 내 손, 은정의 손, 그리고 다시 내 얼굴로 아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 시선이 나를 아프게 베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견디기 힘든 사람은 은정이 아니라 수아이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밝게 말했다. 수아야, 나 대신 우리 그이 좀 챙겨줘. 너 아니었으면 지사 일만 하다가 쓰러질 거야. 수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은정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지만 수아의 목소리에서 언니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삼켰는지 바로 알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잘 차려진 밥상이 있었지만 나는 내려놓은 젓가락을 다시 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정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수아가 빠르게 나섰습니다. 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괜찮아. 너 피곤한데. 정말 괜찮아요. 수아는 서둘러 싱크대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우리 둘을 이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듯한 속도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수아와 은정의 시야에서 살짝 벗어난 부엌 쪽 가까이로 걸어갔습니다. 수아의 뒷모습은 등이 굳어 있었고 설거지하는 손이 불필요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그녀는 그 말에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한테 왜 미안해요? 방금 상황이 좀 선배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선배 옆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숨죽인 고백. 은정에게 들릴까 계속 주변을 살피는 손짓. 그러면서도 내 쪽을 보지 못하고 말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요. 말하지 못한 진실들이 부엌의 작은 공간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거실에서 말했다. 여보, 잠깐 나 차 좀 빌릴 수 있을까? 편의점 좀 갔다 올게. 수아와 내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갔다 올게. 아니야. 앉아 있어. 수아야, 언니 다녀올게. 은정은 지갑만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했습니다. 언니, 우산 가져가세요. 금방 또 비 와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은정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금방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잠가지는 자물쇠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엔 나와 수아 둘만 남았습니다. 수아는 설거지를 마저 하려던 손을 멈추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듯 싱크대에 가볍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선배, 그녀가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 언니 보는 게 죄책감 들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이 떨렸으며 말할 듯 말 듯 호흡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더 힘든 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선배가 저를 보는 눈이에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눈이 언니한테만 있어야 하는데 수아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스스로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눈빛이 저한테도 가죠. 나는 그 말에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맞죠? 제가 착각한 거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고 있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도 인정도 어느 쪽도 꺼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배, 저 더 흔들리면 말끝이 흐려지고 손가락이 컵 가장자리를 꼭 잡았습니다. 저 선배한테 돌아올 수 없을까봐 무서워요. 그 말은 내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습니다. 내 안의 어떤 벽도 그 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천둥이 울리고 갑작스러운 굵은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오직 우리 둘만의 호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내게로 시선이 올라왔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의 문턱이라는 것을
수아는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둥 속에서 부엌 조명 아래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서로의 심장까지 전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선배, 그녀가 다시 부르면 더는 버틸 자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배, 저 진짜 더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싱크대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걸 스스로 버티고 있는 듯한 자세. 눈빛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말하지 못한 답이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러지기 직전의 가지처럼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근데 선배가 나한테서 눈 못 떼는 거 매일 봤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고 그리고 정확했습니다. 저 혼자 흔들린 거 아니죠? 그 질문은 내가 쌓아온 모든 방어를 단 한 문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조용히, 선배, 언니 말고. 숨이 잠시 끊겼습니다. 저만 보고 있는 눈. 저는 다 알아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들키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눈, 언니가 아니라 저한테 갔을 때가 더 많았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수아야, 그건 아니에요. 선배도 알잖아요. 그녀가 내 말을 자르며 말했다. 선배는 저한테 마음 있어요. 그것도 훨씬 많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마주 봤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왜 이렇게 말끝이 흔들렸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있어.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숨인지 절망의 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배도 그랬구나. 수아의 눈매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웃었습니다. 체념처럼, 감사처럼, 기다림의 끝처럼 저 혼자 꿈꾸는 거 아니었구나.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다가와 살짝 입을 포개는 순간 숨이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내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안 돼요. 근데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미 선배 쪽으로 마음이 너무 가버렸어요. 수아야, 제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저한테 하지 마요. 나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안 되라고 하는 순간 선배 진심이 아니라는 느낌 들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번쩍이며 말했다. 진심으로 안 되는 거면 그 눈으로 저를 보지 말았어야죠. 맞는 말이었다. 내가 흔들렸다. 내가 먼저 마음이 갔다. 내가 먼저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가 날 움켜쥐었다. 그것도 강하게. 그 대가가 지금 이 조용한, 뜨거운, 위험한 공간이었다. 수아는 모습을 조금 웅크리며 말했다. 선배, 저 억지 안 쓸게요. 그녀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근데 선배가 마음 있다고 한 거, 그거 하나만은 가져갈게요. 그 말은 문장을 넘어선 고백이었다. 나는 더 가까이 가야 할지, 더 멀어져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철컥 현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화들짝 놀란 아이들처럼 흔들렸습니다. 선배,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요. 나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은정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수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 맞춤 하나만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 행동은 멈췄지만 마음은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은정의 발소리가 거실로 가까워졌습니다. 비닐봉지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마저 지금의 상황에서는 천둥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수아는 싱크대 앞에서 손을 꽉 모으고 서 있었고 나는 식탁에 놓였던 젓가락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척하며 심장을 억지로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비 진짜 많이 오더라. 둘은 뭐하고 있었어? 아무렇지 않은 질문. 너무 평범해서 더 무서운 질문. 수아가 먼저 대답했다. 언니 그냥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은정은 젖은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고 미소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고생 많네. 아까 떨어뜨린 접시 괜찮았어? 수아가 움찔했습니다. 내 심장도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언니 들으셨구나. 응. 부엌 소리 컸어. 다친 데는 없지? 네, 괜찮아요. 은정은 아무 의심도 없이 다가와 수아의 손등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접촉인데도 수아에겐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마음에 둔 사람이 내 아내에게 걱정받고 있는 장면을 보는 기분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불편함, 질투, 미안함, 죄책감, 서로 충돌하며 가슴 위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은 웃으며 말했다. 자기야, 좀 쉬어. 얼굴이 더 안 좋아졌어. 괜찮아. 정말. 아니야. 회사 일도 많은데 그대로 두면 또 무리하잖아. 그녀는 익숙한 행동처럼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짧은 손길이 지금만큼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수아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니 수아가 설거지용 수건을 꼭 쥔 손으로 자세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져 내릴 듯 했지만 웃음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적힌 감정은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절절했습니다. 선배,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그 표정 언니 앞에서 짓지 마요. 내 숨이 막혔습니다. 은정은 아무것도 모른 듯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내 말했다. 둘이 배 안 찼지? 이거 나눠 먹자. 아무렇지 않은 제안.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친밀함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수아야, 이거 너 좋아하는 건데. 수아는 억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 끝에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울음이 목 끝까지 차올라 있는데 억지로 삼키는 사람의 숨처럼 은정은 샌드위치를 둘로 나누며 말했다. 그나저나 둘이 잘 지내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당신이 낯을 좀 가리잖아. 걱정했거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낯을 가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수아는 식탁에 앉으며
조용히 읊조리듯 말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은 은정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선배, 우린 잘 지내고 있죠. 마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젓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은정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아, 진짜 좋다. 이런 분위기 너무 오랜만이야. 그녀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웃음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눈 한 번 깜빡이지 못한 채 그 웃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은정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수아야? 피곤해? 아니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말했다. 언니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선배 마음이 제 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언니만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견디고 있어요. 그녀가 젓가락을 든 손을 가만히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는 이런 공기를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나 잠깐 바깥 공기 좀 쐬고 올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두 사람 모두 놀란 듯 날 봤습니다. 은정이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왜 그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좀 답답해서. 그 말 뒤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고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수아의 목소리가 아주 작은 숨결처럼 들렸습니다. 선배, 고개를 돌리자 수아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부엌 쪽에 시선이 잠시 머물러 우리 둘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아주 빠르게 그러나 절박하게 눈으로 말했다. 가지 마요. 나는 단 한 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그리움도 체념도 아닌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알아버릴 만큼 명확한 사랑, 그리고 죄였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거센 무언가가 내 가슴 안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생각보다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없이 뛰어나갔던 나는 아파트 출입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반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젖음보다 내 안에서 더 먼저 쏟아져 내린 것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보낸 그 마지막 눈빛,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 명확했던 그 부름. 가지 마요. 나는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수야. 혼잣말이 비에 섞여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내가 아니라 수아였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급하게 나온 티가 났고 손에는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스며든 듯 셔츠 어깨 부분이 젖어 내려오고 있었고 숨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들어가. 비 너무 많이 와. 아니에요.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선배,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보기 싫어요. 나는 비를 털어내듯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야, 너 여기 왜 나왔어? 은정이. 제가 먼저 언니한테 말했어요. 그녀가 숨을 골라 말했습니다. 바람 쐬고 올게요 하고 그 말에 나는 숨이 멈췄습니다. 그저 잠깐의 공기를 마시러 나온 게 아니라 나를 따라 나온 거였습니다.
빗방울이 우산 끝에서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둘의 침묵을 베는 듯 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저보고 가지 말라고 한 거, 그 말도 표정도 다 진심이었죠? 그건 나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와 내 젖은 셔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배, 비 맞으면서 도망치듯 나온 게 저 때문이잖아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죄책감 느껴서 나온 거죠? 빛이 깜빡거리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내 심장이 부서질 만큼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도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아의 눈에는 비에 젖지 않은 또 다른 무언가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선배 때문에 힘들어요. 그녀는 우산을 조금 내려 우리 둘 사이에 그늘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다 느껴요. 그녀의 손이 우산을 꽉 쥐며 떨렸습니다. 근데 제가 더 무서운 건 말이 끊기는 순간 사방의 빗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말했다. 선배를 정말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순간 비보다 더 차갑고 뜨거운 감정이 동시에 가슴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나는 말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에게 손을 뻗으려다가 겨우 멈추었습니다. 손끝이 공기만 스쳤습니다. 행동은 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선을 넘었다. 그녀는 손을 다시 붙들며 말했다. 그래서 떠나도 돼요. 제가 먼저 멀어질게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멀어지게 하려고 나온 것이었는데 그녀는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앞에서 스스로를 떨궜습니다. 세아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너 때문에 도망친 거 아니야. 그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떨렸습니다. 나는 비에 젖은 채 조용히 말했다. 너를 보면 너무 마음이 흔들려서 나온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아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마음이 들키는 순간의 표정. 비가 우산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절망, 그녀의 사랑, 그녀의 혼란, 그녀의 체념이 한꺼번에 담긴 말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모르겠다 세아야, 나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다.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우산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세아는 우산을 고쳐쥐고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굳었습니다. 은정은 놀란 듯 우리를 보며 말했다. 둘이 여기서 뭐해? 그 말은 평범한 말투였지만 그 안엔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의심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우산을 쥔 손이 들키지 않을 만큼만 살짝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은정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지만 공기 속엔 젖은 냄새 대신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긴장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은정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공기 좀 쐬려고 나왔어. 세아가 우산 가져다 준 거고. 내 말은 사실이었지만 진실의 절반만 말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세아에게 더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게. 너희 둘이 요즘 꽤 가까워진 것 같더라. 세아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일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서 그래. 그 말에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일 때문에? 당신, 원래 사람하고 금방 안 친해지는 스타일인데. 그 말은 아무렇지 않은 관찰처럼 들렸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일침이었습니다. 은정은 눈을 가늘게 뜨며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세아야, 너도 좀 힘들어 보이네. 세아는 침착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부서져 있는지 나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요. 그 짧은 대답 뒤에 은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산을 내 쪽으로 들어 보이며 말했다. 들어가자. 비 더 맞으면 감기 걸려. 집 안으로 들어온 뒤 은정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용하고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언니 저 먼저 방 들어갈게요. 은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세아는 방으로 가려다가 잠시 멈추고 나를 스쳐 지나가는 시선 하나를 남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시선. 선배 잠깐만요.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 눈빛은 마지막 도움 요청 같았고 마지막 이별 신호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은정과 단둘이 남은 거실. 나는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묘한 긴장감은 조용히 집안을 채웠습니다. 은정이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수야, 우리 괜찮지? 그 질문은 남편에게 건네는 순수한 걱정이 아니라 어딘가 감촉을 더듬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차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응, 괜찮아. 그 말이 솔직한 답이 아니란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요즘 당신 멀어지는 것 같아서 잠깐 불안했어. 나는 그 말에서 아내의 마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미안함.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도 모를 미안함.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당신 일도 많고 환경도 바뀌고 그런 거겠지. 그녀가 내 손등을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나는 그 온기가 부담이 아니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세아는 방 안에 있었고 아내는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어느 쪽의 손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집안은 조용했고 누구도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세아는 나에게 마음을 줬고 나 역시 그 마음을 외면하지 못했고 은정은 그것을 완전히 모른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세 사람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든 변할 것입니다. 누군가 떠나거나 누군가 지고 누군가 남아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창가에 앉아 비가 그친 어두운 광주의 거리를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갈지 나도 모르겠다. 그저 흐르는 대로 둘 수밖에.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여유롭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